네, 듣기만 하면 주식 완전 정복 세 번째 챕터 코스피 코스닥 지수란 무엇인가? 네, 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제 지수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스피가 유권 시장이라고 그러고 유권 증권 시장이라고 그러고 코스닥은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포스코, 현대자동차, 뭐 LG, SK 이런 대형 우량주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 종목들이 모여 있는 그 종목군을 코스피라고 그러고, 코스닥은 벤처 기업들 주로 뭐 대표적 원래 카카오 다음이 이제 대표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코스피로 넘어갔죠. 뭐 셀트리온 이런 게 다 코스피로 넘어갔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는 그런 벤처 기업 중심으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모여있던 종목군들을 나타낸 것이 코스닥입니다. 그러면 그 지수는 무엇인가? 그 코스피를 나타내는 인덱스 지표가 되는 것이죠. 코스피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나타내고 코스닥 전체 시장 흐름을 나타내는. 자, 종합 주가 지수는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전체적인 주가의 수준과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미국에는 다우 지수가 있고요. 중국은 상해 지수라고 나타내고, 일본은 니케이 지수라고 그러고, 뭐 독일도 있고요. 홍콩은 항생 지수라고 그러죠. 항생 지수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미국에는 다우 지수 말고 또 뭐가 있죠? 나스닥이 있죠. 나스닥이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가 사실 뭐 따라했다고 봐야죠. 나스닥을 따라해서 이제 코스닥을 만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면 지수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주가의 수준과 동향을 나타낸다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코스피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유가 증권 시장이 1980년대 이제 1월 4일 시가총액을 100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면 삼성, 현대자동차, 뭐 SK, 네, SKT, SK텔레콤, 포스코, 뭐 LG전자 이런 우량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오일, 뭐 주식들, 롯데케미칼, 뭐 롯데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80년대는 롯데케미칼은 아마 상장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롯데 이런 주식들, 롯데는 잘 상장을 안 하죠. 하여튼 그런 주식들이 모여 있는데 이 종목들의 전부를 합친 시가총액.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예를 들어서 2조다. 지금 주식으로 나와 있는 게 2조다.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는 1조다. 그럼 다 더하는 거예요. 그걸 다 더했을 때 그게 만약에 다 합쳤더니 100조가 나왔다. 그러면 그 100조를 기준을 100으로 놓는 거죠. 자, 코스피 지수는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 나누기 기준일의 시가총액 곱하기 100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일에 100조였는데 뭐 1980년 1월 4일에 100조가 시가총액이었는데 현재는 만약에 500조다. 그럼 뭐예요? 시가총액이 5배가 늘어난 거죠. 100조였는데 모든 그 당시에 시가총액 다 합친 게 100조였는데 현재는 500조가 됐다. 삼성전자가 5천 원이었던 게 250만 원 되듯이 뭐 사실은 뭐 요즘 말로 하드 캐리한 거죠. 삼성전자가 하드 캐리해서 5천 원이 250만 원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기준 이 80년대 100조였던 100조 될 리가 없는데 100조였다면 지금 500조가 됐다면 코스피 지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5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조는 너무 크니까 100억으로 잡을게요. 100억이었다. 기준일에 시가총액이 100억이었고 지금은 2천억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2천이 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한 2천 정도 되잖아요. 대략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2천 정도 되죠. 그러면 80년대에 비해서 현재 2019년은 20배 정도, 20배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불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97년 당시에 시가총액을 1000으로 놓는 거죠. 1000으로 놓고 지금은 원래는 사실 100이었어요. 100을 기준으로 놨는데 너무 지수가 낮은 거야.
특히 2008년 이렇게 폭락할 때 2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뭐 나스닥이나 뭐 해외 지수들을 보면 100, 200은 지수 같지도 않아요. 숫자가 보면 다 만 뭐 5천씩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을 이제 당시 시가총액을 100으로 놓았던 것을 1000으로 놓은 것이죠. 그래서 기준일의 시가총액에서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한 게 현재의 코스닥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오히려 떨어진 거네요. 600, 지금 600, 700 정도 되잖아요. 떨어진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게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안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제 뭐 쉽게 말해 다음 같은 경우는 넘어갔고, 그런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계속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기도 하고 또 종목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뭐 망한 회사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각 시장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때 사용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종합 코스피 지수죠. 네, 코스피 지수.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만 보시면 폭락을 했죠. 2011년도에 한번 폭락했었죠, 당시에. 그리고 2008년도에 폭락했죠. 그럼 이게 뭐냐? 전체 시장이 다 지금 하락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종목들이 대부분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진짜 몇백씩 올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가총액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떨어지면 지수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이고, 이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이건 간에 팔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것을 대비하든지 수익 실현을 하든지.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서브프라임 이제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왔을 때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난리 났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파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이었던 것들이 거의 2000선이었죠. 이게 뭐 800까지 뭐 반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그 지수는 무엇이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부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죠. 네,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좀뭐 그런 내용들은 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도 지금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을 보면 코스닥도 2011년에 이때 폭락할 때 같이 폭락했던 그 흔적들이고요. 2008년도에 난리가 났던 거죠. 이때 뭐 반토막이 뭐예요? 코스닥은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그럼 이게 이제 지수입니다. 그 시장 흐름이 현재는 뭐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코스닥, 코스피 둘 다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우하향하고 있죠. 계속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를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거죠.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볼까요?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가 떨어지고 있죠. 지금 지난주에 한번 시장이 한번 큰 하락세를 또 겪었고요. 예. 자, 그러면 일단 해외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니케이가 있는데 다우 지수를 한번 볼까요? 다우 지수. 다우 지수는 뭐 난리 났죠, 지금. 2008년 이후에, 자, 2008년 볼게요. 이게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 보기 쉽게. 주봉으로 보면, 자, 이게 2008년이죠. 2008년 주봉입니다.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이란 말은 주 단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에 이렇게 폭락 한번 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폭락하면서 우리나라가 폭락을 한 거예요. 2011년도에 폭락 보이시죠? 2011년 보이시죠? 이때 폭락할 때 우리나라도 한번 폭락했던 거고요. 뭐 이런 식이 때 폭락을 하고 이후로 우상향 계속 다우지수는 오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지금 6천이었던 7천이었던 것이 지금 4배가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르지 못하고 있네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하고요. 일단 무엇이다? 지수라는 것은
전체 시장 분위기를 나타낸다.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금 저점 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계속 상승 중이다. 뭐 미국 성장성이 엄청나게 크고 있다.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해지수.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좀 하향세이긴 한데 일봉으로 다시 볼까요? 네, 약간 하향세이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개방을 한 이후로 한번 전 세계 돈이 모이면서 뭐 정말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폭등한 거죠. 6배 올랐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올랐을 거예요. 이 시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시기가 한번 우리나라도 와줘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돈도 먹고 살 텐데, 물론 그럼 반대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미친 듯이 빠졌죠 또. 네, 이거 뭐 이때 고점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사정이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수라는 것은 전체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 준다. 이렇게 빨간 주식이 상승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니케이 지수 한번 볼게요. 니케이 지수. 네, 니케이 지수 현재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그럼 다시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 업종을 봐야겠죠. 업종을 보면 네. 현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날 같은 경우 11월 27일, 19년, 네, 27일은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상승하는 종목도 있겠죠, 물론. 근데 전반적으로는 빠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평범한 시기에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주가 지수를 꼭 봐줘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히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 뭐 기관이든 어떤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팔고 있구나. 네, 이거는 간단히 일단 들으세요. 나중에 자세히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 투자의 지표가 되는, 시장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를 따라간다고 그러죠. 전날 밤에 다우 지수가 폭락하면 우리나라도 폭락을 합니다. 그게 다 연관됐던 거 아니에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 있죠.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 요것만 한번 볼까요? 2018년 10월이죠. 2018년 10월. 자, 2018년 10월 해외 다우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이때죠. 이게 폭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때 같이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해외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우 지수가 이렇게 위험 좀 안 좋다고 해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도 일단 빼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들은 쉽게 안 빼죠. 그런데 단기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의 전 세계적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보면서, 그러면 이때 다우존스만 빠졌냐? 아니죠. 자, 니케이 한번 볼까요? 2018년 10월 이때 니케이도 많이 빠졌죠. 그렇죠? 이게 다 빠진 거예요. 이제 상해는 약간 같이 연결 안 될 때가 있긴 한데 상해도 좀 빠지긴 빠졌네요. 상해는 약간 다르게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나 보통 미국과 좀 친분이 많은 니케이나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 유럽도 한번 볼까요? 독일 지수 2018년 10월 그쵸, 빠졌죠. 이렇게 빠지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전 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일단 넘길게요. 업종으로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내용은 다 본 것 같고요. 다시 이제 강의로 돌아가서 지수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네, 시장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때 사용된다. 국내 시장은 해외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외 지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다우 지수를 계속 파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러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봐야겠죠. 그런데 사실 2008년 이후는 다우 지수는 계속 상승만 했기 때문에 뭐 볼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상승만 해도 하락할 때는 곧 따라가다가 상승할 때는 또 잘 안 따라가죠. 그게 이제 각 나라의 시장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뭐
많이 이제 일본이 아베노믹스라고 그러죠. 그렇게 돈 풀 때 좀 또 주가가 올랐다가 지수가 올랐다가 또 뭐 흐지부지 되고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투자할 때는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지수, 특히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를 꼭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다 보면 또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도 알게 되고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3강은 마무리 짓고요. 하나 빠진 게 이제 코스닥,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지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만약 2천 종목이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성을 가지는 종목들, 또 말하게 되지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종목 대표 200 지수를 뽑아가지고 200 종목을 뽑아서 그 종목에 대한 지수를 또 봅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자질구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우량주가 아닌 주식들은 어쩌다 보면 혼자 뭐 마이너스 하한가 맞을 때도 있잖아요. 뭐 혼자 막 떨어지기 하고, 그런 거 영향을 빼고 전체 진짜 진성 시장의 영향을 보는 것이죠.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코스피 200 이런 종목들일 거 아니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 150이 있는데, 코스닥 150 종목 대표 종목들, 그런데 투자하는 것들이 더 시장의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뭐 KRX 100, KRX 30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무엇이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말씀드립니다. 세분화시켜서 짧은 강의들을 모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셔도 되고요. 다 보시는 것을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추가 강의로 제작하거나 답변을 드리거나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